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갑작스럽게 전달할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다양한 한국 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이만 이 팟캐스트는 접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났던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뻥이에요. 뻥이에요, 뻥. 장난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만우절이었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설마 낚인 분들 계신가요? 여기서 낚이다는 말은 거짓말이나 장난에 속았다는 뜻인데요. 아까 제가 뻥이에요 했죠? 이건 거짓말이나 허풍을 뜻하는 속어입니다. 어쨌든 농담이고요. 제가 평소에도 잘 안 하는 장난으로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요. 장난이 괜찮은 날, 그 만우절이죠.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뭔가 다릅니다. 분위기도 바뀌고요. 한국에는 이런 특별한 날이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11월 11일에 막대 과자를 주고받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연애하려면 수학 계산기부터 머릿속에 돌려봐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사귄 지 막 100일, 200일 챙기는 건 기본이고요. 또 심지어 애인이 없다고 짜장면을 먹는 날까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에서는 아니 이런 것까지 기념한다고 싶은 날들이 정말 많아요. 무슨 데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 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기념일을 많이 만들고 또 챙기는 걸까요? K-드라마보다 훨씬 치열한 한국의 기념일 생존 게임 오늘 한번 다 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른다고요? 그래요.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지. 제가 방금 진짜 한국 사람처럼 말했거든요. 솔직히 특히 연인 사이에 이 말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나요? 막 머릿속에서 갑자기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생일? 아닌데? 뭐 처음 만난 날인가? 아닌데? 설마 100일? 내가 100일을 놓칠 리는 없는데? 오늘 무슨 날이지? 하면 아니 오늘 로즈데이잖아. 장미꽃이 없어?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손잡은 날이잖아 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혹시 세시나요? 아니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떡볶이 먹은 날이잖아. 나 집에 갈게. 물론 조금 과장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연애와 관련된 기념일이 꽤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재미있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매달 14일마다 기념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년 12달, 그러니까 12번의 14일이 어떤 데이인지 빠르게 훑어보자면 우선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블랙데이, 5월 14일은 로즈데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자 보세요. 6월 14일 키스데이, 그럴 수 있어요. 7월 14일 실버데이, 8월 14일 그린데이. 이거는 연인이랑 같이 살림욕을 하는 그런 데이래요. 네. 9월 14일 포토데이. 네. 사진은 매번 같이 찍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리고 10월 14일 와인데이, 11월 14일 무비데이, 그리고 마지막 12월 14일 허그데이. 연말을 또 따뜻하게 허그데이로 하고 네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기념일로 만들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되게 생소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한국에는 1년 내내 14일마다 어떠한 데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전통적인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시작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의 성공이었어요. 이 두 날에 저희가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고 받는데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기업들이 그러면 다음 달에도 기념일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매달 14일마다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받거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의 데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 데이를 다 챙기는 건 아닌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아마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일 겁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발렌타인데이는 있죠. 2월 14일. 이때는 이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로맨틱한 날이지만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보통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날 아주 바빠요. 막 초콜릿 만들고 선물 준비하고 하고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는 남자가 사탕이나 뭐 선물로 여자에게 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기에 더해 재미있는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4월 14일 블랙데이인데요. 블랙데이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조용히 지나간 사람들, 즉 연인이 없는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짜장면일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색, 어두컴컴하죠. 화이트데이의 흰색과 대비되는 검은색 음식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검은 소스가 있는 짜장면이 떠오른 거죠. 그리고 짜장면은 한국에서도 가장 친숙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배달도 빠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연인이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끼리 짜장면을 먹으면서 그래 뭐 우리끼리 짜장면이라도 먹자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좀 즐기기 시작했고 그게 블랙데이의 문화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솔로라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시나요? 거기에서 좀 슬픈 날이 있어요. 여성 혹은 남성에게 선택을 못 받으면 고독정식이라고 해서 짜장면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벌칙처럼 먹는 음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로운 날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구처럼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재미있는 이벤트가 되는 날입니다. 14일에만 기념일이 있으면 그래도 한 달마다 챙기는 거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연인끼리의 기념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바쁜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연인끼리 사귀기로 하면 그날부터 1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귄 지 얼마나 되는지 이제 날짜를 셉니다. 커플마다 근데 그 날짜를 기념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지만 우선 사귄 지 100일 되는 때를 기념하는 커플이 많아요. 사귀고 나서 그동안에 100일이 되기까지 서로의 생일이 없다면 처음 맞는 기념일이 100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꼭 선물을 주고받고요. 좋은 식당에 갑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희들 100일 도대체 어떻게 챙겨? 라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기념일 같은 거 안 챙긴다고,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100일 그냥 지나가면 서운해할까? 아니면 곧 100일인데 선물 어느 정도로 해야 해?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가 갈리는 것은 100일 기념했잖아요. 그러면 100일 단위로 챙기는 커플들이 있어요. 200일, 300일 이렇게요. 그리고 그 후로는 뭐 연 단위로 가죠. 1주년, 2주년 이렇게 가는 커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서로의 생일, 크리스마스 이런 것만 챙기는 커플도 있습니다. 어쨌든 커플마다 다르지만 한국에서 커플 사이에 이 기념일을 챙기는 건 좀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기념일에 진심이냐면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 특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투투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투투. 사귄 지 22달도 아니고요. 22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유치한데 그때는 굉장히 진지한 그런 기념일이었습니다. 요즘엔 이걸 되게 편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커플 앱인데요. 사귄 날짜를 입력하기만 하면 100일, 200일 같은 기념일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념일이 가까워지면 곧 100일이에요. 이런 알림이 와요. 진짜 그래서 인터넷에 기념일 이렇게 대충 보내는 게 맞냐? 라고 글 쓰는 사람도 있고 기념일을 꼭 챙겨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기념일에 좋은 식당에 가고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연애 기념일 말고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나 발음을 이용해서 만든 기념일입니다. 예를 들어 날짜의 숫자를 보고 이 숫자랑 비슷한 음식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서 기념일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3월 3일 삼겹살 데이입니다. 네. 3월 3일을 숫자로 쓰면 이렇게 3 소리가 2번 있으니까 삼겹살을 먹는 날이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이 먹을 거에 아주 진심이니까. 네. 사실 이건 전통 문화라기보다는 축산업계에서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만든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야, 오늘 삼겹살 데이래 하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삼겹살을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기념일이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숫자 모양이나 발음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재미있는 기념일 중에 하나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일 겁니다. 네, 빼빼로는 한국의 초콜릿 막대 과자인데요. 이렇게 모양이 길고 얇아서 숫자 1처럼 보여요. 그래서 11월 11일, 1이 4개 있는 날에 빼빼로를 서로 주고받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과자를 파는, 빼빼로를 파는 회사에게만 좋은 일이죠. 상술이고, 뭐 마케팅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거를 안 챙기면 아쉬워요. 그리고 괜히 빼빼로 주면서 좀 친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막 거창한 큰 빼빼로 아니더라도 쉽게 편의점에서 살 수 있으니까 빼빼로데이는 웬만하면 챙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국에 오셔서 이 빼빼로데이를 기억하셨다가 한번 선물을 해보세요. 이거는 연인은 무조건 챙기면 좋고 친구, 회사 동료 사이에서도 가볍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날이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일단 인기 많은 친구들의 책상 위에 어떻게 써요? 빼빼로가 산처럼 쌓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 오늘 빼빼로 몇 개 받았어? 뭐야, 나는 빼빼로 하나도 못 받았는데. 막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네, 그리고 이 빼빼로 데이가 가까워지면요. 안 챙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막 빼빼로를 하트 모양으로 만들거나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대에 진열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빼빼로데이가 다가오는구나, 챙겨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근데 이 빼빼로데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상술 아니야? 너무 상업적인 날 아니야? 라고 해서 빼빼로 대신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먹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날을 가래떡 데이로 부르자는 움직임도 생겼습니다. 가래떡 아시죠, 여러분? 길고 얇은 모양이라서 숫자 1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나 기관에서는 빼빼로 대신 가래떡을 나누어 주기도 한대요. 네, 이렇게 보면 숫자나 발음, 그리고 마케팅이 결합이 돼서 한국에서는 새로운 기념일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네, 제가 커뮤니티에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빼빼로데이 안 챙겨서 나 조금 서운하대요. 그래서 왜지? 클릭을 해봤어요. 여자친구가 먼저 빼빼로 모바일 상품권을 남자친구한테 보냈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빼빼로데이구나, 잘 먹을게 하고 일하러 쌩 가버렸대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데 일단 참고 다음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식탁 위에 빼빼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려고 사왔구나 했더니 하필 또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아니, 배달 음식 시키니까 그냥 같이 오던데? 먹자, 이렇게 했대요. 아니, 배달 사장님도 빼빼로를 챙겨주는데. 그래서 너무 서운한 나머지 여자친구가 나는 그냥 빼빼로 하나 바라는데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걸까? 서운하다, 이렇게 쓴 글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을 보니 어떤 사람은 아니, 기념일이 얼마나 많은데 빼빼로데이까지 안 챙겨서 서운해하는 건 좀 피곤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는 빼빼로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서운했던 거 아니야? 하기도 하고요. 복잡하죠? 댓글 중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념일은 아니지만 빼빼로데이가 그렇다고 해서 안 챙기는 건 낭만과 성의가 없다. 네,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로 기념일에 대해서 서로 생각도 다르고 말도 많지만 아무튼 챙겨야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라면 그냥 귀찮기도 하고 솔직히 그냥 사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 간단하게라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기념일 문화는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는 가족과 사회 관계를 기념하는 날도 많이 있어요. 특히 5월이 되면 이런 기념일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인 기념일도 있어서 5월에 되게 쉬는 날이 많거든요. 그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잠깐, 한국에서는 공휴일을 빨간 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종이 달력을 보면 공휴일 날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공휴일이 있는 달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에 빨간 날 있어? 아, 빨간 날 도대체 언제야? 언제 와? 네, 그래서 빨간 날, 즉 공휴일을 파악하고 우리가 휴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5월에는 기념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빨간 날인 기념일도 있고 아닌 기념일도 많습니다. 우선 5월의 시작, 5월 1일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노동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많이 불렸는데요. 최근에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 날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하루 쉬기도 해요. 다만 조금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냥 민간 기업 직원들은 쉬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죠. 하지만 공무원은 출근을 해요. 이게 법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일과 관련된 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날에 좀 쉬지 못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쉬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거야? 저도 쉬게 해주세요. 저도 근로자예요.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모두 공평하게 이날 쉽시다. 이런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5일, 네, 어린이날입니다. 이날도 한국의 공휴일이에요. 이날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인데요.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도 쉬어요. 그래서 어른이날 이렇게 가끔 부르기도 하고, 보통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선물을 주거나 놀이공원이나 공원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날 어린이를 위해서 선물을 좀 사주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날은 정말 장난 아니게 여기저기 나들이 하는 가족들로 북적북적 거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 1일 금요일이 노동절인데요. 만약 이날 쉬는 직장인이라면 주말 지나고 월요일 하루 추가로 연차를 내서 5월 5일 화요일에 어린이날까지 이제 긴 주말, 즉 황금 연휴를 계획하는 직장인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바로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이날에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해요. 보통 카네이션 꽃을 드리거나 선물을 드립니다. 용돈도 드려요. 네. 근데 왜 많고 많은 꽃 중에 카네이션일까요? 이 문화는 원래 미국의 Mother's Day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머니뿐 아니라 부모님 모두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어버이날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릴 수도 있고 꽃바구니를 선물해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어떤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은 직접 카네이션을 만드는 시간이 필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막 이렇게 오려서 리본을 달아서 예쁘게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 네. 이날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날인데요. 학생들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5월 15일일까요? 이날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세종대왕은 한국에서 학문과 교육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 의미를 담아서 스승의 날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졸업한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옛날에 지도를 받았던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선생님께 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됐어요. 안 돼요. 그래서
편지나 카네이션처럼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도 제일 최근에 보낸 스승의 날이 대학원에서였는데요. 이제 법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저희 회비에서 꽃다발이랑 아주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랑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요. 수업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대표로 교수님들께 꽃다발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행사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랑 비교를 하면 학생 때는 스승의 날이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큰 이벤트였거든요. 무엇보다 친구들이랑 스승의 날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막 다 같이 롤링페이퍼 쓰고 따로 선생님 선물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러다가 수업 시간이 되고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스승의 날 노래가 있거든요. 막 스승의 은혜는 막 그런 노래가 있어서 깜짝 이벤트로 부르면 선생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우셔요. 그러면 뭔가 뿌듯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우리 그냥 학교 한번 가볼까? 해서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가면서도 아니 근데 졸업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과연 선생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문 열고 선생님 했는데 민지 하면서 바로 반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승의 날에 뭔가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찾아가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숫자 2와 1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날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가족과 인간관계를 기념하는 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5월은 지갑이 바쁜 달이다, 이런 농담도 있어요.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행사도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기념일 문화는 단순히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 선생님, 사회 관계까지 꽤 넓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념일의 종류도 많지만 기념일을 챙기는 방식도 꽤 재미있는 문화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념일은 아무래도 생일이겠죠. 한국의 생일 문화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신기해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역국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미역국은 원래 아이를 낳은 산모가 먹는 음식인데요. 이오드나 칼슘 같은 영양이 많아서 출산 후에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아주 오랜 옛날 고려 사람들이 새끼를 낳은 고래가 미역을 뜯어 먹으면서 산후조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에 우리가 미역국을 먹는 것은 나를 낳느라 고생한 우리 어머니를 기억한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일에 부모님께 저 낳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나라에도 생일에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생일 이야기를 하면 또 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선물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물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한 일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요즘 들어 독특해진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는 직접 만나서 선물을 주기보다 메신저 앱으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뭐죠? 바로 카카오톡인데요. 여기에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가 어디 사는지 몰라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정말 다양한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커피, 케이크, 디저트, 화장품, 심지어 전자기기까지 진짜 다양한 것들을 메신저로 바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주소로 수령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직접 주소를 입력하면 그 실물 선물을 손쉽게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니까 생일 당일에는 카카오톡 선물 알림이 엄청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요. 예전에는 왜 생일이 이제 언제인지 잘 모르면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 카카오톡 앱에 오늘 이 사람 생일입니다. 이렇게 쭉 뜨니까 선물을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지인이 많다, 아는 사람 이제 연락처가 많다 하면 아예 생일을 공개를 안 해놓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받으면 또 보내줘야 하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시 리스트라고 내가 가지고 싶은 선물을 그 메신저 친구들에게 다 보이게 공개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찜한 선물. 그러면 그 친구는 선물을 하려고 할 때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간편하게 위시 리스트에 있는 그걸 보고 선물을 해주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내가 갖고 싶은 걸 미리 다 올려놓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말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위시리스트에 이렇게 찜해 놓는 것 자체가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있고, 이 친구를 생각해서 선물을 고르는 정성이 없어요.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 서로 그냥 시간 절약하고 편한 게 좋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글쎄요, 위시리스트를 굳이 그것까지 해놓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한번 제가 저한테 선물하려고 이거 예쁘다 하면서 막 하트를 찍어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친구가 딱 그 모델, 그 상품으로 선물을 해준 거예요. 물론 너무 고맙긴 한데 동시에 약간 좀 묘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난 이 물건을 받아내겠어 하고 올려놓은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낸 느낌이 되는 거죠. 물론 친구 입장에서는 고르기 정말 편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 절약도 됐고요. 근데 저는 좀 뭔가 애매해서 그 뒤로는 위시리스트를 아예 안 하게 됐고요. 심지어 비공개인지 철저하게 확인도 해요. 친구들이 못 보는 게 맞나? 한번 확인도 합니다. 또 가끔 보면 위시리스트에 상품권만 쭉 넣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선물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분은 실용적인 걸 좋아하시는 건가? 혹시 다른 걸 주면 안 좋아하시나? 괜히 눈치 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편하라고 만든 기능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 기념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새삼 보니까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기념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인 기념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숫자에서 시작된 데이도 있고 가족과 관련된 날 생일 문화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왜 한국에는 기념일이 이렇게나 많을까요? 사실 기념일에 기념하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긴 해요. 꼭 다 챙겨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챙기는 이유는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친구, 연인, 가족, 선생님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정해서 오늘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자 이렇게 기념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마케팅과 소비 문화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이런 날들은 기업들이 만든 기념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이면서 문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즘에는 디지털 발달이 잘 되어 있는지라 모바일 선물처럼 편리하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간단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날에 뭐라도 내가 보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기념일 문화는 관계 문화, 소비 문화, 그리고 재미있는 아이디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념일을 다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념일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날이 있으면 재미있어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기념일이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거 자체가 작은 이벤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유치해 보이는 기념일이라도 재미로 한번 챙겨보지 뭐 하면서 즐기는 경우도 꽤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라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기념일이 있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기념일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네, 오늘은 한국의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 한국어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기억하면 좋을 표현 오늘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하다. 네, 기념하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단어죠. 이거는 원래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말한 기념일과 함께 사용이 되면요. 어떤 날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의미를 두고 축하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100일, 200일 나왔는데요. 100일을 기념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부부시라면 결혼한 날, 결혼 기념일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날을 축하할 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을 축하할 때도 써요. 우리가 중요한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날을 보내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글날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글 창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축하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하다 첫 번째 단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상술입니다. 오늘 특히 빼빼로데이 이런 무슨 데이 이야기하면서 나왔죠. 상술은 장사를 하는 재능이나 솜씨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사게끔 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보통은 살짝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우리 왜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거 꼭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샀는데 나중에 보면 도대체 나 이거 왜 샀지? 그럼 여러분 상술에 넘어간 겁니다. 네, 어떤 걸 하나 사면 다른 하나를 준다고 하니까 혹은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니까 지갑을 여는 거죠. 사실은 그 1+1 마케팅 같은 것도 돈을 안 쓰는 게 소비를 하지 않는 게 큰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준다고 하니까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념일 데이도 사실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날이지만 또 그러면 안 될 것처럼 무조건 빼빼로를 사고 삼겹살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어야 할 것처럼 만드는 게 상술이죠. 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오늘까지만 할인! 그래서 또 불안한 마음에 손해볼 것 같은 마음에 샀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까지만 할인이라길래 샀는데 했더니 거기 언제나 항상 오늘까지만 할인이라고 말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상술에 속았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단어는 상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이 생기는 기념일이 있는지 또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